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돼지국밥집 딸로 불렸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그러던 중 사춘기 때에는 돼지 냄새가 나서 아이들에게 비웃음을 받아서 창피해서 어머니에게 반항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돼지국밥 팔지 말아줘. 다른 음식 팔면 어때? 몰라. 그냥 아무것도 팔지 마. 제 꿈은 20살이 되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가게 문을 닫고 누워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며 따뜻한 집에서 자란 것을. 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어머니의 장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또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나를 키우며 먹여준 돼지국밥집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몇 년 동안 어머니의 장사를 도우며 지낸 후쯤 돼지국밥집이 새벽에도 손님이 많아서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열고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아침 잠을 많이 자서 새벽 장사는 대부분 엄마가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바빠서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남자 손님이 새벽 5시에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 손님은 택시 운전사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새벽에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래서 가게를 나가보니 그 남자 손님이 또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남자에 대해 언급하니 엄마가 그 택시 운전사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일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가게를 열었고 그 손님 없이는 마음이 허전했죠.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엄마가 왜 안 나왔냐고 했어요. 그때 그 택시 운전사가 나를 찾아와 왜 안 나왔냐고 말했어요. 엄마는 미심쩍한 표정으로 행여나 그 남자는 안 된다고 말했죠. 나는 긴장하면서 엄마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청년은 인품도 좋고 성실한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새벽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난 그걸 싫어해서 거절했어. 걷면서 말이지, 어머니도 쉬어야지. 너를 생각해서 새벽에 나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거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알았지? 나는 결국 어머니로부터 새벽 장사 금지를 당했어.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 새벽에 눈이 떴어. 결국 어느 날 어머니 모르게 가게 앞을 서성거리다가 그 남자를 마주쳤어. 그는 나를 보고 반가운 듯 인사를 했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난 그에게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도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눈치를 못 채고 내 앞에서 서 있었어. 그때는 그만 가야지. 그래, 오늘은 안전운전해. 그랬는데 나도 너만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다시 돌아봤어. 혹시 장사 휴식 때 시간이 나면 어떤가? 그 순간 나는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 영화 볼래? 그건 지금 혹시 좋아하는 거면?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정말로.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모르게 그에게 만나러 갔어. 그 사연의 시작부터 엄마의 엄격한 마음가짐과 주인공의 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격려와 이해를 표현하는 대사와 함께 주요 상황을 강조하여 한국어로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도 엄마에게 비밀이라고 맹세한 채 엄마의 일침은 무서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너, 대학을 가야 할 때가 왔구나. 과연 무슨 이유로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는 거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지런히 해야 더 잘 살 수 있어. 내가 가게를 물려받을 거면 제대로 결정해야 해. 이제는 삶을 찾아 떠나. 순진한 내가 소개한 동네 청년과 함께 보는 돼지국밥 가게에 분개한 엄마는 엄하게 나를 꾸짖었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넌 선상 손잡고 걷고 있더라고. 도둑 같아. 정신 차려. 비록 엄마가 못 본 시간에 나는 그 청년과의 미래를 꿈꿔왔다. 그리하여 그를 엄마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가게의 휴무일, 그를 데리고 집에 왔다. 엄마는 예상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이, 이 청년. 내가 착하고 성실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런 행동은 왜? 무엇을 훔치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사과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챙겨주셨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즉시 헤어지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서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럼 누구랑 할 건데? 너랑은 안 하면 아무와도 안 하겠지. 그래도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겠어? 그냥 우리 둘 다 결혼하지 말고 연애하자고. 그 말에 저도 어머니도 얼굴이 벙벙해졌고 저도 그의 말에 한 발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딸을 처녀 귀신으로 만드는 생각이냐고. 아니, 그냥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야. 어머니는 매선한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그는 곧장 머리를 숙였어요. 그가 떠난 뒤 어머니는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너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국밥을 위해 딸을 키운 주제에 너무 큰 꿈을 꿨나 봐. 엄마야, 그 사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둘 다 부자가 돼서 나중에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엄마로부터 배운 건 음식하고 식당 경영이었는데 자신감이 엿보였다. 어떤 식당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여행자 식당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남편은 기사 식당도 수입이 꽤 괜찮다. 기사들은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단골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 식당을 차리기로 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남편도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식당을 함께 운영했다. 모은 돈으로 남편은 땅을 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땅이 시골이어서 돈을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남편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땅 투자를 선택했다. 나는 장사에만 전념했고 투자 일은 남편에게 맡겼다. 어느 날 남편이 환한 빛이 비쳐오는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산 땅이 국가에서 토지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나올지 알아? 라고 물었다. 남편이 땅을 사면서 자주 여길 살 때마다 서류를 보여주고는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얼마 정도 들었는지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이 받는 보상금에 대해 말하자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보상금이 수십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정말로 그 돈이 우리 계좌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투자 능력에 정말 놀라서 말했죠. 덕분에 30대에 수십억 원대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남편은 먼저 엄마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주었어요. 엄마는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니들이 잘 살면 돼. 내가 이런 집이 필요 없다고 덩시하니까 약속 지켜야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 후 엄마의 허리가 좋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던 참에는 엄마가 심심해할까봐 근손실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식당 사업을 그만둘까요? 부부가 원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일도 안 하면 몸만 아파요. 동네 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고요. 여행은 나랑도 가고 사위랑 손주들이랑도 다녀오고요. 엄마는 날 보며 혹한 표정이었어요. 반면 남편은 나와 엄마를 데리고 여행 가라고 했고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엄마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꿈 같았던 엄마와의 첫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부터 기부도 하면서 살까? 어디에 기부를 하고 싶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부 대신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고아원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고 나는 기뻐하며 허락했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유전자 등록했니? 이윽고 우리 사이에 등록해둬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혹시 모를 때 남편의 부모님도 등록해 놓은지 모르는데 남편이 어느 날 고민 끝에 유전자 등록을 마쳤어요. 유전자 등록 후 한 달 가까이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항상 손에 휴대폰을 쥐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연락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함께 고아원에 봉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어렸을 적 이런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나요? 물었더니 아기 때 서울역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서울역에서 버려진 거라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봉사를 마친 뒤 원장님을 만나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원장님은 최근 부임한 분이었는데 남편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더니 깜짝 놀라는 소리를 지었습니다. 옷이 추워서 그랬어요. 보통 기부받은 옷만 입으니까 딱 맞게 따뜻한 옷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기부금으로 아이들에게 맞게 잘 입혀주고 있대요. 다행이에요. 생모나 생부를 찾으실 생각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혹시 생각해보고 싶으면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 얼마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바로 한 가지 식당을 운영하게 될 계획이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뜻을 바꾸고 큰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도운다고 하면서 직업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할 일을 도울 거니까 상관없다고 했지요. 마침 우리는 기부에 동참했던 고아원에 정리하고자 하는 식당과 기사식당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충분했기에 이를 실천할 수 있었어요. 요새 일상생활은 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미래를 바라봐서 함께 선택한 일이니 매일같이 할 일이 당연히 있을 거고 수익도 창출할 테니까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어서 바리스타 학교와 제빵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커피부터 디저트까지 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도 음식 분야에서 일해왔던 터라 커피 제조나 빵 제조가 모두 재미있더라고요.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좀 변해가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골프 연습장이나 동창 모임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통장 잔고와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이상한 소비가 많아져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서 목장 관리를 맡겨줬는데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 정보는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상하진 않아서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뭔가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학원 다니느라 피곤해서 남편이 오지 않는 것도 11시에는 이미 잠이 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자자고 할 때도 있었지만 무턱대고 시간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어 의심하기 시작하니 지난날의 일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방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앉아 있네.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놀란 거야? 라고 했죠. 이제 그게 놀란 게 아니라 온 것은 어디 갔다 와 그럼. 그게 바로 출장이었는데 골프 연습장에 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엔 갑자기 캐주얼한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싼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기도 했죠. 그만큼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나에게도 가끔은 정장을 입어보라고 해서 참신한 기분이 들어 좋았죠. 남편의 말이 생각납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젊은 여성과 바람 피우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하는 일이 뭐냐고요? 당신의 카드 내역까지 확인했어요. 지난 몇 달간 골프 연습장에도 안 갔는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솔직히 말해. 어디에 다녀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거짓말을 하면 울어볼 것 같다고 했어요. 바람을 피운 게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남편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친어머니를 뵈보러 갔었어요. 제가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왜 친어머니가 나왔는지? 친어머니를 찾으러 갔었다면 제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기고 했을까요? 최근에는 돈도 많이 쓰고 당신이 네일아트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네일샵은 언제 가봤나요?
리조트나 외박은 했나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말했어요. 사랑아, 진짜로 믿어줘.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돈을 막판 거래한 건 없어. 너를 속일 일 없어. 나는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 어느 남자가 그의 엄마가 돈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평생 돈을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얼굴을 보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나는 고민하고 있다. 어쩌면 그의 남편에게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당장 가서 어머니에게 머리카락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 친어머니를 빡치게 할까봐 말을 안 했다는 거네. 나도 생각이 있어. 지금도 계속 어머니 몰래 머리카락을 주우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가 않아.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떨까? 어머니 맞는 것 같아. 근데 막 그렇게 검사해보자고 했다가 맞으면 서로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나 어머니 말 좀 못 믿는 게 되어야 돼. 믿지 않는 게 당연한 상황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야? 대체 뭘 믿고 어머니라고 생각해? 서울역에서 나 잃어버린 거랑 원래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러는데 나랑 일치하는 DNA가 있다 하던데 연락을 받으셨대. 그게 내 친부였는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온 거고. 일단 고아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 남편과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DNA 등록은 해놨지만 받은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남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기관을 통해서 남편과 DNA가 일치하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분이 친부시더라고요. 연락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어머니가 대신 오신 것 같아요. 원장의 말을 듣고도 어쩐지 완전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당신 아가씨 안 된다. 통장 비밀번호 바꿀 거고 카드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멀리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내가 해줄게. 네일샵도 같이 다녀주고 마사지도 같이 받지 뭐 그렇게 생각 없는 놈 아닌 거 알잖아. 아니 지금 보니까 생각 없는 녀석이지만 엄마가 집 사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안 해줬어요. 이해해요. 나 생각 없는 건 아니라고 말은 저편이지만 다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먼저 방법이 있었다면 이 남자는 자기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을 살펴봐 주겠다더라고요. 왜 집도 사주지 그랬어요. 그것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도 하려 했지만 당신 이 남편은 머뭇거리야 생애 유전자 검사에 범하게 하기 위거든요니다. 그나마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남편이 하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는 더 이상 나누는 것은 없게 될지도 몰라. 여유 남편으로부터 친어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집으로 유인하는데 전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급 식당을 예약했을 때 멀리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더라고요. 원장님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 남편과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DNA 등록은 해놨지만 받은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남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기관을 통해서 남편과 DNA가 일치하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분이 친부시더라고요. 연락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나이는 좀 있지만 왕년은 어쩐지 화려하게 살았을 것 같은 여자였어요. 남편이 결제한 걸로 추정되는 보석 박힌 손톱을 번쩍거리며 들어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구나. 보자마자 며느리라니 참 넉살도 좋다 싶었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앉으시죠. 응, 그래. 만나서 반가워. 남편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엄마, 지난 밤엔 잘 주무셨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잡아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꿀잠 잤지. 여보, 우리 엄마 참 귀엽지? 꿀잠이래. 저는 도통 뭐가 귀여운 포인트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남편의 친엄마라는 분에게 물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끊어주더라고. 사실 내가 살던 집이 계약이 끝나서 오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집을 해달라고 한 건가 싶었죠. 남편은 그새 자기 친엄마라는 사람에게 호텔 스위트룸 장기 숙박권을 끊어줬더라고요.
집을 사주는 것보다야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나 봐요. 우리 아들을 그 남편도 얼마 안 있다 끙끙 앓다가 죽고 혼자 산지 오래됐어. 원정에게 확인을 받은 뒤라 말도 안 하고 단단히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싫지 않아지기 때문에 한 번쯤 망설이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호텔 스위트룸은 호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 스위트룸은 호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비슷하게 깔끔한 사람 같아서 많이 인상 깊은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자 바로 그분에게 권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들인 서준이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맛있게 먹으면 될 거예요. 식사를 마치면서 남편과 함께 그분을 호텔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분이 내려가는데 남편이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더라고요. 역시 머리카락 한 가닥도 없네요. 남편도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하고 싶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의심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내어 남편에게 건넸어요. 지퍼백을 본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뭐야? 숟가락? 아, 거기서 그분이 쓰던 거죠. 당신, 어떻게 가져왔어요? 식당에서 부탁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한 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그래도 개인 확인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어머니, 꽃이 맞아? 응, 그럼 괜찮아. 그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엄마 때문에 남편은 한동안 얼어붙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날 어렸을 때 봤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읽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전에 본 적이 없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만나기 시작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 만났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로 이제 살아도 된다고 엄마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혹시 잃어버린 다른 딸이나 아들은 없나요?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상상할까요? 만약에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다 자라서 만나면요. 엄마는 여전히 자기 집이 없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수십억 대 자산가인데 만나자마자 모든 걸 해달라고 요구할 거라 생각해요. 돈을 달라 하고 집을 사주라 하고요. 친정 엄마는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셨어요. 아마도 키우면 안 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픔을 겪으며 자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직 엄마에게는 나의 남편의 친엄마가 나타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어요. 엄마는 생각하기를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래서 나의 자식을 잃고 고통받으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있는 걸 팔아서 더 많은 걸 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이걸 어떻게 쓸까 몇백억 원인데도 그럼 부모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마치 남편과 나의 연애를 눈치챈 그날처럼 의심의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김서방의 친부모를 찾았어요. 역시 우리 친정 엄마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친엄마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 남편의 친부와 DNA가 일치해서 연락이 왔대. 그러면 친자 맞잖아. 세상에, 근데 연락 온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미였어. 유전자 등록을 해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대. 그럼 그 친엄마는 유전자 등록을 안 해놨대. 그 순간 내 정신이 번쩍 뛰더라고요. 그러네, 보통은 엄마들이 하지 않아. 자식을 찾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렇지. 내 배 아플 때 낳은 아이를 잃었는데 찾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지. 아무래도 남편의 친엄마라는 여자의 배경조사가 필요한 때였어요. 전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 사람이 아직 호텔에 머무는 동안 사립탐정도 그분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일 뒤 사립탐정이 제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의 친엄마라고 말하는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석방된 범죄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혐의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은 미혼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부부는 남편의 친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초인종이 울리자 누군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열리자 그 남편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난 멱살을 잡고 그 여자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여자가 소리쳤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게 뭐야? 그 여자는 내 뒤를 돌아보며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형님, 너 아주 오랜만이야. 너 같은 애를 뭐라고 해야 하지?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년이구나. 아, 그래, 상간녀 맞지? 남편의 진짜 친어머니가 나에게 물었어요. 내 어머니 맞아? 상간녀, 일주일 전 남편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정체를 믿을 수 없어서 그 여자가 사는 동네로 직접 찾아갔어요. 사설 탐정이 이야기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싶었어요. 그 동네에 어떤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여자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거기에 달동네라는 가파른 길이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는 슈퍼마켓과 이발소 등이 있었지만 확실히 풍족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 여자의 주소를 물어보러 미용실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머리 좀 다듬을 수 있을까요? 뭐라도 물어보려면 손님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보이는 여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주소 어딘지 아시나요? 내가 주소를 보여주자 그분이 당황했다. 왜 그 집을 찾고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남편의 친엄마라고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 여자가 화를 내셨다. 어느 남자가 있다면? 그게 우리 남편 어릴 때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얼마 전에 일치하는 DNA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머니라는 분이 왔어요.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요.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우리 애들 그때 미용실 안쪽에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고아원 원장이 보여준 남편의 어린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우리 남편과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절 사진과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아니, 그 사진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 같은데 그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엄마야. 그 여자가 아니야. 저는 그분을 겨우 진정시킨 후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거든요. 풍경 데리고 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기차 좀 세워달라고 울며 애원을 했지만 괜찮은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가서 좀 찾아보라고 겨우겨우 연락을 했는데 아이를 찾을 수 있어야지. 천국에 있는 고아원에 우리 아들 사진을 다 뿌렸지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어. 그 인간이 유전자 등록을 해놨을 거라고 꿈에도 몰랐네. 그럼 두 분은 이혼하신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요. 지금 아가씨가 찾으려는 그 여자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거든. 그런데 한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남편의 진짜 친어머니는 덜컥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가 차서 왔다가 문득 이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랑 살던 때가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그 여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말해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배운 기술이 없어서 미용실을 열었어요. 그러던 중 그 여자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점차 나가보게 되었어요. 미용실 밖으로 나가니 헛개비 같은 사람을 보고 도망쳤어요. 그 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보이질 않았어요. 한 번은 잡아서 조사하려 했지만 현재는 살아 없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여자가 아들의 친어머니라고 해서 경이로웠어요.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때때로 그녀가 와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 싶었어요. 그래도 귀찮으면 문자로나 그렇게라도 해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는 사실로 만족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 데려왔어요. 남편은 처음에 당황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거짓말쟁이처럼 보였어요. 진실로 어머님을 알아냈어요. 제 자신도 당황했죠. 가짜 어머니를 만날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아서 어머님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어머님이었어요. 남편의 진짜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나 정신이 없었어. 서울역 꿈을 꾸고 있었는데 손을 잡다 돌아서면 없어지더라고. 울고만 있었어. 내가 진짜 나타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어린아이들 인신매매가 많아서 천국 고아원 사진을 뒤져도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을 걸 상상조차 못했어. 결국 남편의 어머님이 유전자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밝혀졌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끌어안고 울었죠. 어머니, 보고 싶었어. 그리고 눈물로 가득한 안녕 인사 후 우리가 함께 했을 때를 기억했어요. 엄마가 집에 왔어요. 엄마는 남편의 진짜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에 다양한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님 이래님이 얼마나 착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선방, 남편을 만나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엄마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람 피운 남편과 이혼하는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알았으면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든 안 하든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반드시 밝혀야 했을 거예요. 결국 진짜 시어머님을 찾은 김한태 사생탐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이야기가 맞다고 했어요. 그 인간은 재산이 약간 있었는데 빼앗으려고 꼬락서니한 꽃뱀이었어요. 저는 알았지만 그 사람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질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혼했어요. 그 여자에게 목숨도 빼앗겼어요. 그 여자는 그 학도 알아서 왔네요. 제가 가져간 거였거든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이혼하려고 하나 말았어. 그럼 있는 회신 다 내 앞에 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의 재산 한 푼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혹시 이번에도 우리의 재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싶었다. 그녀에게 어디에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 고아원 원장이 아는 관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접 고아원 원장을 통해 연락을 해봤더니 남편의 가짜 친모로부터 온 통화 녹취 내용을 들려주겠다는 말씀이었다. 직접 만나 들어보니 그 여자의 본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아들이 재산이 조금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좀 더 잘 아는 것 아니냐고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단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우리 아들은 고아원에서 법률을 배울 때문에 외운 거예요. 부모를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하작 아니, 기부하기 오셨나요? 얼마예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 여자는 남편이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모양이다. 아니야, 죄를 지은 것은 나와 지난 시간만큼 검사 수위를 통과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형편없는 놈이라도 너 같은 여자한테 못 주고. 보상 탈령하면 안 돼. 보상은 내 아빠를 불러서 얘들에게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존중했고 결국 싸움이 터져서 끝이 났어. 이제 입 다물어라고 똑바로 말해. 화가 나면 같이 때릴 거야. 난 널 때문에 경찰서 가도 감수 못 할 테니까. 우리 남편이 널 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 돈은 내 돈이야. 그 돈은 몸으로 벌어온 것이야.
우리 남편의 상처를 생각하면 돈만 문제가 아니야. 속이 시원치 않아.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떨고 있었어. 그래도 자기가 해친 사람 아들에게 어떻게 친엄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켰으니까 이미 가족이야. 그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맞고 맞았지만 경찰은 부르니까 더 황당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더 심했어. 친구는 안 구걸하니까 치료비는 줘야 한대. 나를 쳐다보며 그랬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치료비를 주면 어디로 가시게요? 어디로 가기엔 일단 호텔로 가야겠지요. 내가 갈 곳이 어딨지? 왜 갈 곳이 없지? 가야 할 데가 딱 있네요. 뭐, 어디 가야 할지 감옥에 가셔야지. 사기치셨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진술 잘해야 해요. 결정할 거니까 어디까지 진술할지요. 그렇게 그 여자는 다시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당연히 가볍게 외면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우리 동네로 와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십니다. 아가, 내가 월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늦게 많이 벌어서 어머니 며느리가 건물주인데 월세를 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난 진짜 너희들한테 받을 자격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 받아요. 월세를 절대 못 낼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가게를 내준다고 하셨어요. 거절하기도 했고 집 두산길 또한 거절하기도 했지만 모두 자기 돈으로 하셨으며 월세까지 내신다는 말에 저희는 정색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게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엄마가 된다. 한 달에 5번은 시어머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수다를 떨고 함께 정리도 하며 밥도 먹는다. 그 결과 두 분은 가까워졌다. 시끄러운 시절이 지난 지금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운영하던 카페는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 여전히 바쁘지만 어머님이 곁에 계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